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시장 정리부터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침에 시작이 썩 좋지는 않죠. 근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기대감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와 외무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대표가 포함된 대표단은 벨라루스 민스크로 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이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교전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좋은 뉴스를, 한쪽으로는 안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페드의 긴축 우려는 지속되고 있고요. 페드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5%를 웃도는 상승세를 보여주며 긴축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된 1월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 5.1%를 0.1%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페드워치에 따르면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며 3월 25bp 인상 가능성이 78.9%로 이 50bp 인상 가능성보다 높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25bp 인상할 거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50bp가 문제였던 거니까 25bp 인상은 그냥 시장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91.59달러, 마이너스 1.31%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물을 기준으로 5년물을 제외하면은 상승했는데 5년물만 조금 빠지는 채권의 혼조 모습이 보여줬고 달러는 약세고요. 금 가격은 악재가 다 나오다 보니까 큰 하락이 이제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불안감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갔던 게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스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지금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경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에너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미국, EU, 영국, 캐나다 이 네 군데에서 퇴출하는데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금융망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제외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금융 제재 중에서는 가장 강한 제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에 대한 개인에 대한 제재 역시도 함께 진행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이게 최대한 빠르게 러시아 쪽에서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준다면 러시아 경제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러시아가 금융망에서 만약에 퇴출된다라고 하면은 러시아 자체적으로 수입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서방 쪽이랑은 많이 좀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기껏 해봤자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해올 텐데 한 군데나 좀 제한적인 수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의존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근데 이제 한국 역시도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대충 받을 돈이 연 12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혹은 전자기기들이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GDP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액수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특정적으로 러시아에서 큰 매출을 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악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일시적인 조정은 꼭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오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반도체에서 가스입니다. 무슨 가스를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해온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전에 일본 사태 때문에라도 수입의 다변화를 많이 진행을 하고 국산화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가스 쪽을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이제 의회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할지 지켜보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펙 플러스가 증산량을 유지할 뜻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산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이렇게 많이 뽑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130달러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서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자, 우크라이나 유가 폭등 틈타 가지고 미국의 석유사의 시추가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석유 시추선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의 삼성중공업이었나요? 여기에서 몇 대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금 판단한 이야기도 나왔었죠. 이걸 필두로 이 석유 시추선의 수주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LNG선 플러스 석유 시추선까지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당연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료가 원료로서 확실하게 더 석유보단 싸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이와에서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라고 합니다. 유가 급등의 수혜를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이외에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인터넷 마비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사이버 공격 역시도 같이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체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 X의 인터넷 서비스가 이 해결사가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위성을 더 보내겠다라는 머스크의 의견이 있는데 확실히 이런 사태가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대체제가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면은 이럴 때 회사의 구조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의 뭐 인텔리안테크 같은 이 인터넷 저궤도 위성의 안테나 이런 기업들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중국의 양회가 열립니다. 지금 아무래도 작년에 부동산이 꺾이는 모습도 보여지고 하다 보니까 성장률이 많이 낮춰졌는데 이번에 어떤 계획을 펼칠지 성장률을 높이게 될지 이걸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도 연관이 돼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장 전에 먼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렸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그 커뮤니티 링크 있거든요. 예, 제 채널의 커뮤니티의 링크를 통해서 그 텔레그램 링크를 타시고 여기로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멤버십 운영을 하는 것도 아실 텐데 지금 멤버십 종목이었던 심팩과 보성 파워텍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요것들 이렇게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씩 하나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공부를 하기 위한 방이다 보니까 자, 제가 찝고 있는 이런 종목들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공부의 개념으로서 요 텔레그램 공부방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두산중공업 못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라인들을 그냥 한 번에 쭉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의 자리 잡기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좋은데? 요 생각이 조금 들면서도 불안한 이슈가 아직 하나 남아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소화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사는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23개월 만에 마무리가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온 걸 첫 번째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회사의 정상화가 빠르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 소식이다라는 걸 이제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게 주죠. 네, 이게 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이 주력이다. 원전 관련주들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 내용이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강한 상승으로 이끌어지는데 1등 공신을 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뭘까를 짚어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재명 후보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 말에 이렇게 얘기한 정책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던 누가 되던지 간에 원전은 이 향후 5년 정도 동안은 주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친환경 쪽인 발전을 아예 포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다양한 친환경 발전의 이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원전으로도 돈 벌고 이 친환경 사업으로도 돈 벌고 다양한 돈을 벌 수 있는 이 통로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냥 지금 두산중공업은 향후 5년 동안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인데 너무 좋은 상황이지만 걸리는 게 있다면 3월 초에 신주들이 막 상장이 되잖아요. 유상증자 했던 거. 요거를 좀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 요것만 파악을 해놓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 최근에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역시나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외국인 역시도 매수를 이렇게 해준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요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신주가 상장이 되고 그 물량이 막 쏟아지는데 이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은 이러한 수급만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른 물량 소화가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요 기억하시면서 이 둘에서 플러스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투신이 계속해서 이 단기성 물량이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지라인으로서 어떤 걸 보면 좋고 어디를 뚫고 올라가면 좋을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지라인으로서 처음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121선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딱 121선 뚫고 위에서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지라인이 여기라고 치더라도 이 아래쪽에서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올라와 주는 것도 조금은 더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주면 좋죠. 근데 바로 위가 매물대가 가장 두텁게 쌓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저기를 다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서 이제 횡보를 해주면서 이평선이 올라와 주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자리 잡기를 어느 정도 해주는 거 그리고 나서야 다시금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포인트로 찝어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면 첫 번째 뭐 120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 요 5일선이나 11선 올라오는 거 기다리고 21선까지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올라오는 걸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안정이 됐구나. 요걸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위에 매물대 여기를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이 사 있는 자리라서. 그래서 여기 매물대 여기를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해주면서 소화를 해줄 수 있을지 이걸 1번으로 보고요. 만약에 매물대를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그 다음 매물대 여기 자리인데 여기를 뚫어줬을 때는 위에가 많이 열려가지고 쭉쭉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 한번 전략 대응 방법 하나씩 꼽아보자면 자, 일단은 여기 바로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일단은 어디까지 기다려주면 좋냐? 이 5일선과 11선과 21선이 올라와 줄 때까지는 자, 21선이 못해도 61선은 뚫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위쪽에 있는다라고 하면은 홀딩하면서 편하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홀딩하는 기간 동안 아마도 신주들이 상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했을 때 일시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241선 위에 있다면 굳이 팔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자리 잡기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하면은 여기 위쪽에 있는 매물대 뚫고 나서도 어느 정도의 물량 소화 기간은 필요해 보인다. 근데 좋은 위치에서 소화가 딱 되고 나서 추세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저는 여기는 충분히 뚫고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 고점 역시도 뚫을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지금은 일단 홀딩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아직 남아있는 게 한 가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버틴 만큼 좋은 결과물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개미도 많이 털었던 만큼 올라감에 있어가지고 보다 더 강한 상승이 나와주길 바라면서 자, 월요일 이번 주 시작이니 이번 주도 잘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정리드린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자 12,000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요청 종목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 좀 봐달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받을 예정이니까 제가 공지를 올리거나 영상을 올리는 것들 이제 기다리셨다가 이거 딱 올라오면은 이 많은 신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